시어머니의 지갑과 마음을 여는 며느리의 결정적 한방.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처음 인사 왔을 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딱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제 노후, 자금을 헐어서라도 며느리에게 뭐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어 안달이 난 시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며느리가 명품 가방을 사줬냐고요? 아니면 매일 와서 청소라도 해줬냐고요? 천만에요. 돈 한 푼 안 들고 힘 하나 안 들이고 제 마음을 완전히 훔쳐간 며느리의 비밀은 따로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시어머니 되시는 분들은 맞아, 내가 원한 게 바로 이거야 라며 무릎을 치실 것이고, 며느리 되시는 분들은 어머님 마음 여는 게 이렇게 쉬운 거였어? 하며 놀라실 겁니다. 고부 갈등으로 이혼 도장 찍기 직전인 집안도 다시 웃게 만든다는 며느리의 사소하지만 무서운 습관 3가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바로 말의 온도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참 간사합니다. 똑같이 김치를 담가줘도 어떤 며느리한테는 다시는 내가 해주나 봐라 소리가 절로 나오고, 어떤 며느리한테는 아이고 파김치도 좋아했지? 그것도 좀 담가줄까? 소리가 나옵니다. 제 친구 영숙이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영숙이가 며칠을 고생해서 며느리한테 갓 담은 김치를 보냈답니다. 허리도 안 좋은 친구가 배추 절이고 양념 버무려서 택배까지 붙였죠. 그런데 며느리한테 전화가 와서 대뜸한다는 소리가, 어머님, 이번엔 좀 짜네요. 우리 그이는 싱겁게 먹어야 하는데. 이러더랍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건강 생각해서 싱겁게 먹어야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숙이는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서운함이 밀려오더랍니다. 반면에 제 며느리는 좀 달랐습니다. 제가 반찬을 조금 해서 보냈는데 받자마자 전화가 와서는 목소리 톤부터가 다릅니다. 어머님, 세상에 안 그래도 입맛 없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님 덕분에 오늘 저녁 걱정은 없겠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덕분에라는 말과 구체적인 상황을 콕 집어서 말하는 태도입니다. 김치 잘 먹겠습니다와 어머님 덕분에 오늘 저녁상이 풍성해지겠네요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나이가 들면요, 사람이 자꾸 작아집니다. 내가 이제 쓸모없는 노인이 된 건 아닌가, 자식들에게 짐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늘 마음 한구석에 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어머님 덕분이에요, 어머님 솜씨는 못 따라가요 라고 말해주면 그게 그렇게 큰 위로가 됩니다. 아, 내가 아직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 내 정성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안도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작은 일에도 감사를 표현하는 며느리를 보면 시어머니는 본능적으로 지갑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해준 것에 대해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더 주고 싶은 건 인간의 당연한 심리니까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 인정 욕구를 채워주는 며느리, 어떻게 안 예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단순히 감사하다고 말만 잘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뒤돌아서서 딴짓하는 며느리들도 많거든요. 시어머니들은 눈치가 백단입니다.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 귀신같이 알죠.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2번째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 하나만 잘해도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남이 아니라 내 식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며느리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를 저지르고 점수를 다 깎아먹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이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째 비결은 바로 내 아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시어머니에게 아들은 그냥 자식이 아닙니다. 내 청춘을 다 바쳐 키워낸 내 인생의 성적표이자 자부심이고 때로는 애증의 대상이기도 하죠. 그런데 며느리가 들어와서 내 아들을 무시하거나 깎아내린다?
이건 시어머니 자신을 모욕하는 것과 똑같이 느껴집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 보면 꼭 이런 며느리들이 있습니다. 다 같이 밥 먹는데 어머님 그이는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해요. 양말도 아무데나 벗어두고 제가 아주 애를 하나 더 키운다니까요. 물론 사실이겠죠. 남자들 집에서 게으른 거 시어머니도 압니다. 같이 흉보면서 맞장구 쳐줄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걔가 누굴 닮아 그러냐 고생한다라고 말은 하죠. 하지만 속마음은 어떨까요? 편치 않습니다. 남들 앞에서 내 아들이 부족한 남편, 철없는 아빠로 비치는 게 유쾌할 엄마는 세상에 없습니다. 현명한 며느리는 시어머니 앞에서는 남편을 지켜 세웁니다. 없는 사실을 지어내라는 게 아닙니다. 단점을 덮어두고 장점을 부각하는 거죠. 어머님, 철수가 그래도 주말에는 청소기 돌려주려고 노력해요. 어머님이 깔끔하게 키우셔서 그런지 청소 하나는 저보다 꼼꼼하게 봐주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시어머니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그래, 내가 자식 교육은 잘 시켰지 하는 뿌듯함이 올라오죠. 심지어 남편이 실수를 했을 때도 현명한 며느리는 다릅니다. 남편을 탓하기보다 제가 미리 챙겼어야 했는데 깜빡했어요. 그이가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정신이 없나 봐요. 라며 살짝 감싸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시어머니는 그 며느리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내 부족한 아들을 감싸주는 여자, 내 아들의 길을 살려주는 여자라는 확신이 들면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든든한 아군이 되어줍니다. 내 자식을 존중해주는 사람이라는 인식. 이게 박히는 순간 고부 갈등의 절반은 사라집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구박하는 심리 밑바닥에는 내 아들을 뺏겼다는 상실감과 내 아들이 저 여자한테 잡혀 산다는 불안감이 깔려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남편을 왕처럼 대우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시어머니는 안심합니다. 내 아들이 대접받고 사는구나 싶어서 며느리에게 더 잘해주고 싶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남편 칭찬만 잘한다고 해서 고부 관계가 완벽해질까요?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시어머니를 투명 인간 취급해서 관계가 파탄 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평소에 싹싹하게 잘하다가도 딱 이 행동 하나 때문에 너는 나를 무시하는구나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돈 드는 일도 아닌데 이걸 몰라서 고생하는 며느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90%의 며느리가 놓치고 있는 이 결정적인 한 가지, 과연 무엇일까요? 세 번째 습관, 그것은 바로 작은 일도 의논하는 자세입니다. 일명 묻고 또 묻기 전략입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서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소외감입니다. 예전에는 집안의 대소사를 내가 다 결정하고 지휘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식들이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더니 어머니, 저희끼리 다 결정했어요. 그냥 따르세요. 라고 통보를 합니다. 편하게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 압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해집니다. 이제 나는 이 집안에서 아무런 결정권도 없는 뒷방 늙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랑받는 며느리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더라도 형식적으로라도 시어머니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예를 들어 명절 음식을 준비할 때도 그냥 장 봐와서 하는 게 아니라 전화를 드립니다. 어머님, 이번 추석에 갈비찜을 하려고 하는데 어머님 비법 양념에는 배를 갈아 넣으셨던가요? 저는 어머님 맛이 잘 안 나서 여쭤보려고요. 사실 요즘 인터넷 찾으면 레시피 다 나옵니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하지만 이렇게 물어보면 시어머니는 신이 나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아, 며느리가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내 노하우를 인정해 주는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가전제품을 하나 바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님, 저희 냉장고 바꾸려고 하는데 요즘 어떤 색상이 유행인지 어머님이 좀 골라봐 주세요. 어머님 안목이 좋으시잖아요.
결국 사는 건 며느리 마음에 드는 걸로 사게 될지라도 그 과정에 시어머니를 참여시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효도입니다. 의논이라는 행위는 상대방을 동등한 인격체 또는 존경하는 어른으로 대우한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건 어머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요. 이 한마디가 시어머니의 자존감을 꽉 채워줍니다. 자존감이 채워진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며느리가 힘들까봐 더 챙겨주고 물질적으로도 더 도와주려고 하시죠.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며느리가 채워주니 시어머니도 며느리의 욕구를 채워주고 싶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황금률, 상호성의 법칙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말 한마디로 천냥 빚 갚는다더니 딱 그 짝이네 싶으시죠? 맞습니다. 감사 표현하고 남편 기 살려주고 시어머니께 조언 구하고 돈 드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실천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어렵고 불편하거든요. 괜히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본전도 못 찾을까봐 입을 닫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진짜 비밀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이 3가지 습관을 실천하면 시어머니만 좋은 게 아닙니다. 결국 그 이득은 고스란히 며느리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의 평화로 돌아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예뻐하면 며느리가 편해집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을 닥달하지 않으면 남편이 편해지고 부부 싸움이 줄어듭니다. 결국 나를 위한 지혜로운 처세술인 셈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방법에도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며느리가 너무 잘하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제풀에 지쳐서 나가떨어지는 경우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어머님은 몰라주지? 하는 보상 심리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꼬여버립니다. 그래서 다음 파트에서는 내가 상처받지 않으면서 지혜롭게 시어머니와 거리를 조절하는 고수들의 밀당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무조건 잘해주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여우같이 영리하게 사랑받는 며느리들의 숨겨진 특징,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착한 며느리 콤플렉스,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처음에는 점수 따려고 무리해서 시어머니 비위를 다 매일 전화하고 주말마다 찾아뵙고 김치 담글 때마다 가서 돕고 시어머니는 처음엔 고마워하다가 나중엔 그걸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며느리가 한번 아파서 못 간다고 하면 변했다 소리를 듣게 되죠.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하며 서운함이 폭발합니다. 그래서 진짜 현명한 며느리는 지속 가능한 효도를 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정확하게 정해두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습관, 즉 감사 표현, 남편 존중, 의논하기는 유지하되 내 생활을 희생하면서까지 무리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전화 통화는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정해두되 한 번 할 때 목소리를 아주 밝고 다정하게 합니다. 매일 의무적으로 하는 힘없는 전화보다 가끔 하지만 진심이 담긴 밝은 전화 한 통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방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끌려가서 뚱에 있는 것보다 덜 가더라도 갈 때마다 양손 무겁게 웃는 얼굴로 가서 짧고 굵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오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거절하는 법도 기술입니다. 시어머니가 무리한 부탁을 하실 때 못해요, 싫어요라고 딱 자르면 감정이 상합니다. 이럴 때는 앞서 배운 의논하기 기술을 역이용하는 겁니다. 어머님, 저도 너무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몸이 10개라도 모자라네요. 이번엔 어머님이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다음엔 제가 꼭 챙길게요. 이렇게 나의 사정을 솔직하게 말하면서 결정권을 시어머니에게 넘기는 듯한 화법을 쓰면 시어머니도 며느리의 사정을 이해하고 한 발 물러서게 됩니다. 거절은 하되 태도는 공손하게, 내용은 단호하되 말투는 부드럽게,
이게 바로 고부 갈등을 피하는 고수의 대화법입니다. 여러분, 시어머니도 사람입니다. 며느리가 어려워하고 피하면 시어머니도 서운하고 화가 납니다. 반대로 며느리가 먼저 살갑게 다가오고 인정해주면 그동안 쌓였던 앙금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게 또 사람 마음입니다. 감사해요. 덕분이에요. 어머님, 아들이 최고예요. 어머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세 마디가 가진 힘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이 작은 말에 씨앗들이 뿌려져서 나중에는 유산 상속이라는 거대한 열매로 돌아올 수도 있고, 무엇보다 돈 주고도 못 사는 화목한 가정이라는 숲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시어머니와의 관계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속 끓이고 계신 시어머니이신가요? 오늘 당장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며느리에게 따뜻한 문자 하나 보내보시고 시어머니께 감사 전화 한 통 드려보세요. 변화는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순간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며느리들이 제일 싫어하는 시어머니의 말버릇 베스트 5와 그걸 들었을 때 지혜롭게 대처하는 사이다 화법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애는 언제 나니? 살 좀 빼라 하실 때마다 속 터지셨죠? 웃으면서 받아치는 기막힌 대답들 다음 영상에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가깝기에 더 상처 주기 쉽고 멀어지자니 끊을 수 없는 인연이죠. 하지만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는 그 마음 하나만 있다면 풀지 못할 매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그런 평온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